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청원경찰 한국사 이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역사의 다양한 구분 방법과 그리고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건데, 이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뭐 기록에 따라서 역사를 나누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표기 방식에 있어서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도구에 의해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우선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의미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그러죠. 있는 사실 그대로. 누구의 이런 주관적인, 그러니까 역사가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게 역사가의 생각이라든지 주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의 진흥왕이 황룡사라는 절을 중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라 진흥왕은 황룡사를 중건하였다, 여기까지 서술을 한다면 이거는 역사가에 의한 이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죠? 이런 사료를 통해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만 서술을 한 거기 때문에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를 중건하였다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라 진흥왕은 황룡사 절을 중건하여 국력을 과시하였다가 들어간다면, 국력을 과시를 했다라는 건 진흥왕의 생각이 아니라 사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서 황룡사 절을 중건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역사가에 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력을 과시했다라는 그 글과 함께 바로 기로서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의 유무. 자,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여러분 벽화는 아니에요. 벽화는 아니고 뭐다? 문자입니다. 문자. 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 선사시대와 그리고 역사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사시대를 우리가 흔히 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연대 표기 방법입니다. 연대 표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 바로 서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기가 있고요, 세기가 있어요. 자, 서기가 우리가 흔히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 방법이죠. 자, 예수가 탄생했을 때를 일로 봅니다. 예수 탄생을. 그리고 예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요걸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를 AD, F도 아니고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요걸 기원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기원 후 2017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AD. 왜냐면 우리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지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기 구분은 흔히 우리가 뭐 기원 전 몇 세기, 기원 후 몇 세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세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자면 1부터 99 여기 AD 1부터 99까지를 우리가 1세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부터 199까지를 2세기. 그리고 당연히 200부터 299까지를 3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기 구분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부터 100까지입니다. 100까지를 1세기라고 하죠. 그리고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라고 하고요. 201부터 300까지를 3세기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자꾸 지금 제가 진흥왕 얘기를 합니다만 신라 진흥왕은 6세기의 전성기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6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600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6세기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6세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세기 구분 방법하고 두 번째 세기 구분 방법하고 봤을 때 6세기는 여기는 500년부터 599까지를 6세기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쪽 표기 방법으로 한다면 501년부터 600년까지가 6세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렸던 6세기라고 하면 600 몇 년이 아니라 여기랑 첫 번째 거랑 두 번째를 봤을 때 몇 년도입니까? 500 몇 년이 되겠죠. 그죠? 500 몇 년. 그래서 세기 구분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재에 몇 세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서기 표현도 나오지만 서기 표현과 세기 표현이 같이 섞여져서 나오죠. BC 6세기, AD 5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연대 표기 방법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대 표기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도구로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을 하고 나서부터 사용했던 도구 그죠? 제일 처음에 썼던 도구가 돌이잖아요. 돌. 석기죠. 석기. 그런데 이 석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더 예전에 썼다 구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석기이죠. 자 신석기 다음에 등장하는 도구는 청동기이고요. 청동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그래서 도구로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 1강에는 역사에 구분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과 선사시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사시대라고 해서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국가 탄생 전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선사시대를 한번 적어보면 구석기가 선사시대고요. 기록이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석기가 선사시대고요. 청동기는 청동기인데 국가 탄생하기 이전 그 청동기 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청동기라고 하는 거죠. 국가 탄생 전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역시 청동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청동기는 뭐겠어요? 국가 탄생 이후 청동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제목에 이제 선사시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만 드릴 게 아니라 선사시대이긴 하지만 도구에 의해서 구분되었던 초기 철기 시대까지 그 특징,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선사시대. 우선 구석기.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식입니다. 식. 자, 구석기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채집 그리고 어로 수렵이죠. 이걸 통해서 먹을거리를 어디서 얻어요? 자연에서 얻는 거죠. 이 채집, 어로, 수렵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이로운 장소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특징이라고 하면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동 생활을 할 때 무리지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 생활에다가 무리사회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채집, 어로, 수렵을 통해서 취했으면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사회였습니다. 무리사회이면서 평등사회였다.